안녕하세요. 보험사고를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위에서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사고인데요. 병원 치료 중에 의료사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사로부터 치료받던 중에 또는 처치받던 중에 환자가 심한 장애를 입게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 의사는 의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요. 환자인 입장에서는 재해 상해 후유장애 보험 또는 재해 상해 사망보험에 이제 가입을 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에서 일반인인 환자는 병원과 의사를 이기기 어렵죠. 일반인인 피해자가 전문가인 의사가 치료 중에 과실이 있었다고 입증해야 할 텐데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 의사는 그러죠.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항력이었고 불가피하였다는 얘기를 하지요. 결국 의사는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얘기죠. 환자와 망인은 억울하게 되었는데 치료받기 전에는 멀쩡했던 사람이 수술 후에 또는 치료 후에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케 되어서 유족이나 환자인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재해보험금, 상해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면 또 보험회사는 재해 또는 상해사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환자가 나쁜 결과를 입게 된 사안에서 재해 또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유는 환자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고 이런 나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논리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었지 우연한 외래 사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보험회사는 상해 사망보험금,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해 오죠. 우리 환자나 유족 입장에서는 완전히 멘붕이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주제는 의료 과실 사고에 대해서 재해 상해 인정 여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의사의 의료 과실 없이 환자인 피보험자가 죽거나 또는 장애를 입었을 때 상해 재해에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료사고를 보면은 한 왼다리를 절단해야 되는데 오른다리를 절단했다라면 이거는 분명한 의료과실사고죠. 하지만 우리 의료사고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납니다. 이런 복잡하게 나는 의료사고에서 환자 측은 병원과 소송을 하는데 소비자인 환자가 또는 유족이 이기기 어렵지요. 네이버 백과사전에 보면은 의료사고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놨는데요.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 혜택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예상외로 발생한 나쁜 결과를 의료사고라고 해놨는데요. 여기에는 의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은 개념입니다. 의료사고는. 한편 의료과실은 의료행위를 할 때,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손해를 주는 것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인의 잘못을 갖다가 지적해 놓은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보험약관의 재해와 상해에 대한 정의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에서는 KCD, 표준 질병분류 기호이죠.
K시리상 S00에서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놨고요. 외과적,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요게 이제 의료 행위 중에 환자의 나쁜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의료 사고 중에 진료기간, 의사의 과실이 있는 사고를 갖다가 재해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 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된 외과적, 내과적 처치. 요거는 이제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 의무가 있는데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이제 생명보험약관에서는 재해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세 가지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재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개념 중에 하나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결국은 뭐 체질적 요인이 중한 자가, 그러니까 뭐 심근경색이다, 중대한 암이다, 이런 환자가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죽거나 장애가 입은 경우에는 재해가 아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에 환자의 재난, 여기 의료사고지요. 의료사고 중에 의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재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명보험에서는 나열해 놓았습니다. 한편 손해보험에서는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의 사고를 상해 개념으로 정리를 해놨고요. 약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해보험에서는 2010년도 4월 이전에는 면책사유,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외과적 수술, 그 밖에 의료처치 조항을 갖다가 갖고 있었는데 면책사유 중에 외과적 수술이나 그 밖에 의료처치인 경우에는 보험회사 면책사유로 포함시켜 놨는데 2010년도 4월 이후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에 의료처치의 면책사유, 보험회사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을 폐지시켰다 하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조항이었죠. 이것이 이제 이 문제가 많다가 보니까 이 조항을 보험회사 면책사유에서 폐지시켰다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의사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의료사고에서는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포인트인데요.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있으면은 당연히 재해 또는 상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연한 외래사고이기 때문이죠. 한편 진료상 의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생명보험에서는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없어도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하기 전에, 치료하기 전에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은 채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이 되었다면 재해로 인정한다 하겠고요. 한편 손해보험에서는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 개념으로 상해의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없지만 환자가 예상하지 못한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 또는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건강검진차 프로포폴 투여하고 수면 내시경 중에 그 환자가 5분 후 의식불명 사망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4년도 4월 30날 선고한 사건인데요. 2012다의 76553 사건입니다. 사인은 프로포폴로 호흡 억제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사건이었는데요. 의사의 진료상 과실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었습니다.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될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보험회사는 일단 상해 또는 재해에는 해당이 된다라고 보았고요. 한편 그 당시에는 보험회사 면책 사유 중에 피보험자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 처치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서 보험회사 책임 없다, 면책이라고 주장했던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해당 면책 사유인 외과적 수술 중에 환자가 죽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면책 사유는 외과적 수술이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피보험자인 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보험사고인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되기 때문에 면책 사유를 둔 것이며, 그 경우에는 보험사의 보험 보호 대상으로부터 처음부터 배제하기 위해서 해당 면책 사유 조항을 둔 것이지만,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으로 의료 처치에 기하여 발생한 보험 사고는 그 정도로 위험이 증가된 상태라 볼 수 없다라고 설시하며 보험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하라는 판결이었고요. 결국 의사의 진료 과실 없이 의료 처치 중 환자가 사망한 사고는 상해 사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임산부가 태아 분만 과정에서 출산이 원활치 않아 자궁 수축제인 옥시토신을 처방해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인공 양막 파열 시행 및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대 탈출로 제대 압박으로 인한 태아 저산소증이 유발됐던 사안이었습니다. 태아는 출생 후에 내성마비 고도장애가 된 사안에서 의사의 진료상 의료과실은 없다고 판단됐던 사안이었습니다. 보험회사 주장은 보험약관상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의 출산,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 처치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보험회사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된다면서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지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첫 번째, 상해 사고 인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분만 과정에서 제대 탈출로 인하여 태아에게 저산소성 뇌 손상이 유발되었고, 이는 통상적인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며, 태아 입장에서는 제대 탈출이라는 외래적인 우연한 외래 사고라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회사 약관상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의 출산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출산은 주체인 엄마에 대한 것이지 출산 대상인 태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며 보험회사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회사 약관상 면책 사유인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 처치 중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외과적 수술이 행하여지는 경우는 피보험자인 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보험사고인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되기 때문에 면책 사유로 둔 것이며, 그래서 보험회사에
보험보호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함인데, 태아인 피보험자의 뇌성마비가 된 원인이 된 제대 탈출은 그러한 취지에 현저하게 증가된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며 상해 고도 후유장애보험금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역시 의사의 의료 과실 없이 태아 분만 위에 의료 처치 또는 수술 중에 태아가 외적 요인인 제대 탈출로 장애를 입은 사안은 상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임산부가 태아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태변을 흡입하고 저산소성 뇌손상이 있게 되고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됐던 사안에서 태아는 출생 후에 뇌성마비 고도장애가 됐던 사안이었는데요. 울산지방법원 2023년도 4월 21일 선고됐던 사건이고요. 2021 가단의 101-481 사건인데요. 역시 의사의 진료상 과실은 없었다라고 판단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보험 계약은 2010년도 4월 이후 체결된 보험 계약이어서 보험회사 약관상 면책 사유인 외가족 수술 그 밖에 의료처치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은 폐지된 후 가입한 보험 계약이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외가적 수술 그 밖에 의료처치 중 사고로 보험회사 면책에 해당이 된다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다만 보험회사는 의료과실이 없고 태변 흡입 증후군은 출산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분만 과정에서 태변 흡입하고 태아의 뇌 손상은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에 해당이 되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의 일환이다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거절했던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우리의 법원은 상해 사고 여부에 대하여 태아가 출산 과정에서 태변을 흡입하고 그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 손상이 병발하였다면 태아의 입장에서는 태변 흡입이라고 하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된다라고 설시하며 상해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의사의 의료 과실 없이 태아 출산 위에 의료 처치 또는 수술 중에 태아가 외적 요인인 태변 흡입으로 장애를 입은 사안은 상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